천안함 침몰 사고 해역에서 수색 작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파도가 높게 일고 안개까지 끼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얼굴엔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실종자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길 바랍니다. 실종자 수색에 초점이 맞춰졌다. 실종자 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장병들이 갇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체 후미에 아직 공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중 수색 작업을 빨리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새끼 좀 살릴 수 있어. 아니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민간인들 바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그냥 와서 빨리 들어가서 꺼낼 수만 있으면 다 동원했으면 좋겠어요. 사고 이틀 뒤 한미의 위치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구조가 여의치 않은 상황.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었다. 촉각을 다투는 생존자 구출을 위해 군뿐만 아니라 민간인 구조팀까지 해저에 투입되었다. 1분 1초가 아쉽다는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실종된 임재엽 하사의 친구 한 명이 구조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홍웅 씨는 친구와 친구의 동료를 찾기 위해 기꺼이 바다로 향했다. 물에 딱 들어갔을 때 되게 따뜻했어요, 물속으로.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는 아, 물속이 더 따뜻하구나 했는데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갑자기 한기가 확 느껴지고 띵했어요, 머리가. 손끝이 막 저리거든요. 이제 같이 들어간 이제 SSU 분께서 저를 이제 끈을 이렇게 치셔가지고 제가 물속에서 깨어났거든요. 사고 해역의 바닷속은 만만치 않았다. 너무 춥고 깊고 어두웠다. 최소한의 장비를 제가 차고 들어가도 이렇게 힘든데, 많이 춥고 힘든데, 런닝에 빤스 차림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많이 미안했고요. 내가 좀 더 참고 조금만 더 내려가서 그 사람들 손을 잡고 올라왔으면은 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먼저 올라온 게 참 미안했죠. 지금도 많이 미안하고요. 수색 작업을 위해 미국 해군의 3,000톤급 살보함도 긴급 투입되었다. 살보함은 잠수사들의 감압을 도와주는 특수 장비까지 갖춘 전문 구조함이다. 온 국민의 염원 아래 민, 관, 군이 하나가 되어 수색에 온 힘을 쏟았다. 그날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함대 전시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많은 것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다. 그날의 증거들이다. 네네네. 네. 이게 제가 처음에 봤던 그 감정은 생각이 나거든요. 되게 막 화가 났었어요. 열이 막 건졌다 보니까 막 몸 분노 막 그런 감정들이 진짜 열이 받더라고요. 많은 전시품들 중에서도 전준영 씨의 눈길을 멈추게 한 이름 하나. 혹시 이분 알죠? 네, 아주 좀 예. 이런 분이 진짜 진정한 군인이신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도 이 적지 않은 나이에 밑에 병사들을 시키진 않고 자기가 직접 뛰어들여서. 한준희는 대한민국 최고의 UDT 정예요원이었다. 3월 30일, 그는 그날도 실종자를 찾기 위해 강행군을 계속했다. 그날 하여튼 오후 한 4시 정도에 저희들이 선수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거를 펜드 소날령에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찾았는데 이제 부위를 위치 표시를 했었는데 조류가 심하다 보니까 부위 자체가 물속에 잠기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육상으로 다시 나와서 부위를 좀 더 길게, 그다음에 좀 더 무거운 거를 만들었는데 계속되는 구조 작업. 그러나 물속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옆으로 들었을 때 마스크가 떨릴 정도로 주름발이 세. 주름발이 좀 세니까 한장 생각은 조금 더 있다가.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예, 이 안타까운 소식, 순직한 구조대원 소식부터 좀 전해주십시오.
네, 순직한 대원은 UDT 해군 특수전여단 소속 53살 한모준입니다. 한준이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천안함의 함수 부위를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함수 침몰 위치를 표시한 사람도 한준이었습니다. 부분에서 수중 작업 중 실신해 응급 치료를 받았으나 오후 5시쯤 순직했습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았던 정혜 요원의 사망. 실종된 46명에 이은 47번째 희생자였다. 전화로 했었는데 그날 전화 안 받길래 하트 붙여서 사랑한다고 몸 조심하라고 추우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생각 진짜 마지막 말 위원처럼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아프지 말라고, 피부 빨리 나와서 이뻐지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날 아버지가 딸에게 보냈던 문자는 마지막 유언이 되고 말았다. 애타는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바다는 틈을 주지 않았다. 이번엔 수색에 참여했던 어선 금양호가 침몰했다. 사망 2명, 실종 7명, 수색 작업에 희생된 사람이 10명으로 늘었다. 유가족들은 결단을 내렸다. 잠수 요원이 진입할 경우 희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선체 내부에 대한 진입을 요청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만들 수 없다는 뼈를 깎는 결단이었다. (4월 15일) 사고 20일 만에 드디어 한미가 모습을 드러냈다. 두동강이 난 채 바닷속에 가라앉았던 한미의 모습은 처참했다. 그리고 더욱 처참한 소식이 이어졌다. 먼저 발견된 실종자 2명에 이어 36명의 시신이 한미에서 발견된 것이다. 안까지 건넌 거? 한미 수색과 조사는 철저한 보안 통제 속에서 이루어졌다. 침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절단면 자체가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세계의 이목은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모아졌다. 그러나 원인 규명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실종자들의 시신 수습이다. 내부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다. 한미는 장병들의 숙소와 식당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희생자가 사고 당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희생자가 이곳에서 발견되었다. 한미에서 발견된 시신들이 하나둘씩 헬기로 이송되었다. 천안함을 타고 이함대를 떠났던 대한의 아들들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함대로 귀환했다. 따라와야지 왜 있어? 엄마 대호야! 20일 동안 애타게 붙잡고 있던 희망의 끈이 속절없이 끊기는 순간이었다. 실종자들의 귀환은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그나마 6명은 시신조차 발견하지 못했다.